해바라기한 상영 아델. 영화 해바라기 선플라워는 1982년 11월 14일 개봉된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작품이다.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출연진으로 소피아 로렌,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 류드밀라 사벨리에바 주연, 평점 정보로 관람평 8.00을 받은 107분 분량의 영화다. EBS 영화가 소개하는 영화 해바라기의 줄거리를 알아보자.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43년 후반, 조반나는 소련에서 실종된 남편 안토니오의 소식을 찾아다닌다. 군 당국과 국방부에서는 사망을 추정하지만 이를 믿고 싶지 않은 조반나는 직접 모스크바로 가서 찾기로 한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나폴리에서 시작된다. 밀라노에서 온 세련된 안토니오에게 흠뻑 빠진 조반나는 안토니오가 아프리카로 징집되기 며칠 전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려 12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는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안토니오의 집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가도록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미친 척까지 하기에 이른 안토니오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계획은 발각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동부 전선에 자원한다. 전쟁이 끝난 후 밀라노역에서 조반나는 전방에서 안토니오와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는 군인을 만나고 그로부터 붉은 부대의 공격을 받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중 나약한 안토니오가 이를 견디지 못해 부대를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안토니오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조반나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시어머니마저 포기한 남편을 찾아 소련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소련 외무부 공무원과 함께 전장을 비롯해 전쟁 중 사망한 군인과 시민들이 묻힌 해바라기 밭을 돌아다니지만 안토니오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거대한 이탈리아 전사자들의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조반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남편 찾기를 계속한다. 결국 그녀는 어느 이스바논가에서 남편을 찾지만 그가 기억을 잃고 마샤라는 젊은 소련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탈리아로 홀로 돌아온다. 얼마 후 안토니오가 이탈리아로 돌아와 조반나를 찾고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조반나는 안토니오와의 만남을 거절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 재회를 하기로 한다. EBS 영화가 소개하는 영화 해바라기의 주제를 알아보자. 이 영화가 전면으로 내세운 주제는 주인공 조반나의 순애보적 사랑과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네오리얼리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시카 감독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했을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아가씨 조반나가 밀라노에서 온 세련된 안토니오에게 사랑에 빠지는 설정이나 징집을 피하려고 약간은 과감하고 엉뚱한 꾀를 내는 안토니오의 모습이 그렇다. 스토리의 핵심인 조반나의 지칠 줄 모르는 깊은 사랑이 오히려 가장 사실적이지 못해 보일 정도다. 어쨌든 이 영화의 핵심은 짧은 연애 기간에 반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조반나의 사랑,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다른 가정을 꾸린 것을 보고 뒤돌아서 주는 관대함도 겸비한 사랑이다. EBS 영화가 소개하는 영화 해바라기의 감상 포인트를 알아보자. 소피아 로렌이 히로인으로 나오는 영화에선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소피아 로렌밖에 보이지 않는다. 데시카 감독 외에 다른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을 때도 소피아 로렌은 화면을 장악하는 강렬한 매력과 카리스마를 분출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큰 키에 화려하고 육감적인 외모의 소피아 로렌은 화면 속에서 언제나 가장 여성적이고 가장 어머니다운 속내를 지닌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 영화에서도 전체적인 줄거리와 상관없이 소피아 로렌이 등장하는 화면에서는 그녀에게 빠져든다. 게다가 여러 편의 작품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와의 커플 연기는 실제 연인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또 하나의 볼거리를 소개하자면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감독의 작품답게 곳곳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말초적인 모습들이다. 데시카 감독의 작품은 대부분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코믹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비슷한 역사의 흐름을 지닌 우리와도 그 정서적인 코드가 잘 맞는다. 그리고 조반나가 안토니오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비춰지는 소련의 풍경들, 특히 해바라기가 펼쳐진 들판 같은 배경도 기억에 남을 만한 요소이다. 한편 1901년 7월 7일 이탈리아 소라에서 태어나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한 비토리오 데시카는 이탈리아는 물론 전 세계 영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네오리얼리즘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탈리아 희극계 최고의 감독이자 연기자로 남아있다. 이탈리아 은행에서 재직한 부친 움베르토 데시카와의 관계가 돈독해 움베르토 디 1950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15세부터 병원에 입원한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에서 아마추어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로마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 연극계 경력을 바탕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영화계에서도 연기를 시작해 각종 영화제에서 수많은 수상을 하고 1939년에 주세페 아마토 감독과 함께 홍장미를 만들면서 감독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이후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1944를 비롯해 구두닦이 1946 자전거 도둑 1948 밀라노의 기적 1951 종착역 1952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쏟아냈다. 해바라기 비가 오는 이런 날이면 공연히 마음속에 저장해둔 온갖 소재들이 떠오르곤 한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해보게 되는 나만의 작은 주제는 결혼 또는 부부이다.
지금까지 나를 성숙시켜준 커다란 사건 셋을 꼽으라면 결혼, 남편, 아이들, 그리고 여행이지 않을까 싶다. 이 세 개의 요소들은 지금도 부단히 나를 어른다운 어른으로 다듬어간다. 얼마 전 한창 해바라기 꽃이 화려하게 피었을 때 갑자기 생각나서 보게 된 소피아 로렌 주연의 고전 영화 해바라기.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어서 보게 된 노바디 원츠 더 나이트, 두 개의 영화가 우연하게 남편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다는 공통점이 있어. 남편 찾아 3만 리라는 나만의 주제로 엮어보았다. 첫 번째 영화는 해바라기. 1970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이탈리아, 프랑스, 소련이 공동 제작한 영화로 우리나라에선 1980년 11월에 개봉했다. 내가 이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드넓은 해바라기 밭이 나오던 장면은 요즘도 해바라기 꽃밭에 서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한다. 2차 세계대전 무렵 이탈리아 나폴리 시골에 살던 조반나 소피아 로렌은 밀라노에서 온 세련된 안토니오 마르첼로 마스트로 얀니에게 반해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은 안토니오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 안토니오의 집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보내지만 결국 안토니오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떠나게 된다. 어느 날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조반나에게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날아들고 남편은 죽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진 조반나는 남편을 찾아 소련의 구석구석을 헤맨다. 한국면 새뉴스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영화로 일본에서 해바라기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 중 남편의 흔적을 찾는 여정 중에 드넓은 해바라기 꽃밭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해바라기 평원은 2차 대전 중 400만 명의 군인이 뒤엉켜 싸우다 희생된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영화에서도 탈진한 군인들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어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무장한 러시아 군인에게 너희는 점령군이야.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나 넣어둬라. 내가 이 땅에 쓰러지면 해바라기가 자랄 테니. 할머니의 대찬 한마디는 영화 해바라기 속에 답이 있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해바라기 마을까지 온 조반나는 현지 주민에게서 해바라기 밭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 중 조반나의 남편 안토니오도 있을 거란 얘기를 듣지만 여전히 조반나는 믿지 않는다. 마침내 소련의 시골 마을에서 남편의 소재를 알게 된 조반나는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 여인 미샤와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미샤와 함께 기차역에 나가게 되고 퇴근하는 안토니오와 미샤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안토니오. 그토록 그립게 찾아다니던 남편을 멀리서 보던 조반나는 돌연 출발하는 기차에 오르고 만다. 그리고 기차에서 오열하는 조반나. 이 장면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면서 나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온 조반나는 나이든 이탈리아 공장 노동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기억을 잃었던 안토니오는 조반나와의 기억을 되찾고 살아 돌아올 때 사오리라 약속했던 모피 목도리를 사가지고 그녀를 찾아온다. 짧은 만남 뒤 두 사람이 이별하는 아침 기차를 타고 있는 안토니오와 차창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조반나 사이에 애절한 눈빛이 오간다. 가슴 아프게 잊히지 않는 장면이다. 두 사람 중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전쟁으로 아픈 이별을 하게 된 두 사람. 아이들이 있는 현재의 가정을 지키고자 지나간 사랑은 잊어야 하는 두 사람의 슬픈 이야기에 내 마음도 아프고 시리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얼마나 많은 슬픈 사연들이 허공을 맴돌까. 그런 저런 생각에 다시 생각난 고전 영화 해바라기. 묵직한 아픔이 느껴지는 슬픈 영화다.